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가족의 치매 적응 단계별 필요한 도움에 대해서 3단계까지 진행을 했고, 이 시간엔 4단계에 대해서부터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4단계는 어떤 섭식곤란이라든가 일상생활 활동에 이제 장애가 왔을 때 이제 가정에서 그 겪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치매 대상자를 돌아온 그런 가족의 역할,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익숙하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치매 대상자의 섭식과 배설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그 주간 보호 서비스 등 공식적인 그런 서비스 이용을 통해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그 가족 자신의 시간이 초기보다 늘어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를 통한 주간 방문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주간보호센터에 가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기가 이용하는 시간이, 치매 대상자 가족이 이용하는 시간이 초기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요양시설 입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선택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서 어느 시설에 어르신을 모실 것인가,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임종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전에 사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치매 말기 단계에서 임종에 이르기까지 단계가 이제 사별 준비라든가 애도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족은 사별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정보를 꼭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별 후에 또 계속적으로 자조 집단에 참여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결국은 계속 마음의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특히 지금까지 가족의 치매 적응 단계별 필요한 도움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이제는 치매 가족과 어떻게 하면 그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 이 의사소통 기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공감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이제 공감을 해야 되는데, 상대와 만나서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얘기는 서로 간에 우선 먼저 이 라포 형성이라는 게 있죠. 서로 신뢰 관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감정이입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공감이 되게 되면 하나의 어떤 치유의 상태가 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상당히 뛰어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감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에게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경청이 있죠. 어떻게 보면 경청을 함으로 인해서 쉽게 해서 우리가 상대와의 가까운 관계, 이런 부분이 되죠. 근데 경청하는 경청은 굉장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상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고개를 끈덕인다든가 손을 잡아주다든가 그런 나름대로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한 방법도 공감하고 있다는 그런 좋은 하나의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는군요. 뭐뭐 때문에 그러시는군요. 이와 같이 상대가 겉으로 드러난 그런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이 가장 흔한 그런 공감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치매 가족이 표현한 그런 내용이나 그 감정 뒤에 숨겨진 그 감정을 잘 알고 공감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있는 공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 가족이 표현한 내용을 바로 나의 관점에서 다른 언어로 다시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반영을 이용해서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하는 방법 자체는 뭐뭐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군요. 뭐뭐해서 서운하시겠군요. 뭐뭐해서 힘드셨군요. 뭐뭐해서 기분이 좋으셨군요. 이런 어떤 나름대로 하나의
공감에 대한 의사소통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상대방이 느끼는 그런 심정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우선 기분을 먼저 헤아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기분을 파악해야 그 사람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뭐 짜증이 난다든가 서운하다든지 속상하다든지 뭐 당황스럽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기분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 있죠. 치매 대상자를 주로 돌보는 며느리가 자신의 이제 어려움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저만 아버님한테 신경 쓰는 느낌이에요. 저희 남편은 맨날 집에 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고 뭐 아버님 얼굴 한 번도 안 봐요. 저만 돌보는 사람인가요? 저도 쉬고 싶고 외출도 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나올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그 치매 가족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러죠. 남편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럴 때 남편한테 화내시면 본인 기분만 더 안 좋아요.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충분한 그런 그 하나의 그 조언이 되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버님을 돌보는데 남편분과 함께하면 더욱 힘이 날 것 같은데 남편분이 도와주지 않아서 서운하시군요. 이렇게 이제 공감하는 대답은 바로 며느리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에 대한 부분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전달하는 거죠. 치매 가족을 마주보고 적절한 눈맞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옆이나 뒤에서 상대방을 보는 것보다 앞에서 마주 보는 것이 상대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미소를 띤 그런 표정,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 크기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낀다든가 이런 행동은 상대에게 나는 너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없어 이런 어떤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심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방어적인 자세 대신에 상대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나타내기 위해서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는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서 거의 쉽게해서 어떤 그 거리 유지를 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주보고 앉았을 때는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 정도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상대에게 그 편안함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관심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성격이라든가 그 행동 이런 것들 열린 마음으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의 어떤 그 표면적 모습보다는 내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부드러운 말투라든가 미소와 함께 계속 대화를 이어나간다면 가족들은 마음 열고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오는 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조언이라든가 정보 제공을 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적절한 조언이라든가 정보 제공은 치매 가족의 그런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증상에 대한 그런 대처 방법만 알려주거나 가족이 기존에 행하던 방법을 무시한 채 다른 방법을 무조건적으로 권유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가족만이 해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죠. 치매 가족들이 잘못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설명 과정 없이 그냥 충고라든가 지적을 먼저 하게 된다면 가족은 바로 좌절감을 느낀다든가 무시받는 느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정보를 알려주고 가족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돌보는 그런 능력을 최대한 지지해주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신뢰관계를 쌓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나 메시지 전달법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비난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든가 상대에게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적받게 되면 상대는 방어적인 태도로 돌아와서 처음 쌓았던 신뢰와 상관없이 나쁜 감정으로 대화를 이어가게 된다는 거죠. 나 메시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죠. 나 메시지를 쓰는 것은 상대 행동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러운 화법으로 생각을 상대에게 전하는 화법이 바로 나 메시지 전달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 메시지는 상대방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나 비판 없기 때문에 덜 방어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네 행동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나는 뭘 느꼈어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랬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나 메시지 전달 방법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례를 보면 침해 대상자인 아버지를 둔 아들이 대상자를 존중하지 않고 짜증내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켜보게 되었다. 이럴 경우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들에게 아무리 치매에 걸려도 아버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말을 하는 경우에 아들은 아무리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도 자신을 비난한 사람에게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이때 나 메시지로 표현해서 좀 더 부드럽게 말한다면 아들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님을 돌보면서 언성을 높이실 때가 있었는데 저도 치매 대상자를 돌볼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과 아드님 두 분 모두 마음이 없는 말로 서로에게 상처가 될까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 가족과 의사소통 기법에서 힘도 도울 수 있는 부분들, 여기서 힘, 어떻게 보면 상대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격려하는 부분도 있죠. 격려라는 것은 오랜 간병으로 지친 그런 가족에게 힘든 상황을 극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데 대부분 불안하고 막막한 심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과 칭찬, 이런 것들은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가족의 노력에 대한 칭찬은 긍정적인 면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우울이라든가 좌절감을 상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돌봄 방법이나 어떤 여러 가지 돌봄에 대한 지식 중에서 긍정적인 면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바로 가족의 돌봄 역량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힘도둑이 중에서 이제 격려하기가 있고 이제 희망을 또 부여한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치매 대상자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한 그 상황에 대해서 절망적인 감정이나 좌절감을 가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는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지 제공하겠다. 그리고 내가 항상 힘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특히 가족에게 뭔가 희망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잘 극복한 그런 긍정적인 사례를 전해주는 것은 가족들이 동질감을 느끼고 희망을 주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희망적인 말과 함께 적절한 그런 도움을 준다면 치매 가족들 또한 희망적인 표현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혹시 한번 사례를 본다면 치매 대상자인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혼자 대상자를 돌보느라 지쳐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죠. 가족에게 이제 직원은 그냥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짧은 인사말을 건네고 가벼운 인사를 한 후에 자신의 일을 시작하고 또 일을 마치고 나서도 그냥 그만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대상자의 집을 나서도 지쳐 보이는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인사말과 더불어서 어때요? 어르신 돌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어젯밤에는 별일이 없으셨나요? 이렇게 어떤 그 말을 이렇게 덧붙인다면 가족으로 하여금 내 처지를 이해해 주는구나. 어르신과 우리 가족을 도리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는 불안이라든가 고립감, 무력감 등은 대상자를 돌보느라 지쳐있는 가족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줄 수가 있고 가족이 더욱 안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그런 만족도도 높아지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치매 가족이 용기를 내어 말한 사실에 대해서 비난과 판단한다면 말 그대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해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 공감을 가지는 입장에서는 조언이나 충고, 판단이나 평가, 계몽이나 교훈이 멈추는 순간 공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뭐 조언하려고 그러고 충고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효과적인 의사소통 잘 안 되는 부분이죠. 또 한 번 비난받거나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실들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것이 불안하고 동의받지 못할까 봐서 방어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사례를 한번 생각해보면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며느리가 며느리인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시아버님을 돌보는 것은 요새 보기 힘든 일 아니에요. 다들 시설에 맡기지만 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에이 그러려고요. 저희 사촌 언니도 집에서 치매 어르신을 10년간 돌보는데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라고 대답.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며느리죠. 며느리의 어떤 정서적인 필요와 가족관계 내에서 고립을 하소연하는 중이죠. 며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어르신을 서비스하는 돌보는 우리 쉽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며느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는 방식의 대화를 한다면 가족은 대화에서 이전의 경우처럼 맞장구를 쳐주지 않을까 봐서 대화를 하려 하지 않거나 또 방어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본인의 감정을 숨기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며느리에 대한 판단보다는 시아버님을 돌보느라 힘드신데 남편분이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서 서운하시군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의 감정에 대한 말 그대로 공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서 따져 묻는 게 있는데요. 가족이 말한 사실에 대해서 왜요? 어떤 근거로 행동을 하신 거죠? 라고 묻는다면 나를 더 알고 싶어 한다고 느끼기보다는 신문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바에 대해 하나하나 묻는 것보다 침묵과 공감한다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가족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좀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죠. 별일 아닐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가족이 느끼는 감정을 상투적이라든가 최소화하는 말투로 반응한다면 가족은 나의 상황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존중해 줘야 되고, 또 희망은 주되 말 그대로 상투적인 말로 상황을 최소화시키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말하는 가운데 끼어들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의사소통 시에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그 말하는 중간에 끼어든다든가, 또 자신의 말로 대화를 마무리 지어버린다면 가족은 자신이 느낀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혼자 떠드는 부분 있죠. 가족이 무슨 말을 하는지 기울여 듣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가족 상황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 가족의 반응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지 않는,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면은 이런 어떤 의사소통이 결국은 가족에 대한 우리가 힘을 줄 수 있고, 또 가족에게 뭔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말 그대로 서로가 신뢰관계에 있고, 뭔가 그 감정의 이입이 잘 되고 서로 공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치매 가족에 대한 이해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